네, 여러분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화 기류의 김대중 언론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앉아서 하는 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간담회 진행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명필름 대표 이은입니다. 오늘 아침 일찍부터 참석해 주신 기자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방금 같이 극장에서는 또 처음 영화를 봤는데요. 정말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들을 많이 사랑했고 또 반대로 국민들도 정말 김대중 대통령을 많이 사랑했구나, 그런 생각이 새삼 영화를 보면서 들었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기획한 지 오래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100주년에 맞춰서 기획한 영화는 아닙니다. 하지만 더는 늦지 않게 100주년에 맞춰서 꼭 이 영화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부지런히 작업을 해서 이제 1월 10일 날 공개하기로 결정을 하고 오늘 첫 기자 시사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필요한 얘기를 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영화를 연출하신 민항기 감독, 그리고 이 영화를 기획하신 김대중 평화센터 김성재 상임이사님, 김대중 추모사업회 정진백 집행위원장님, 정진백 회장님, 그리고 시네마 역사의 천하용 대표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영화 개봉을 앞둔 소감을 김성재 상임이사님으로부터 듣고, 상임이사님 다음 일정이 있어서 좀 먼저 일어나도록 하는 거 양해 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가 갑자기 찾았는데요. 기자 여러분들, 기리의 김대중 잘 만나셨는지요? 사실 김대중 대통령의 다큐멘터리를 만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삶이 워낙이나 큰 시련과 고통 속에서 이어져 왔고, 그리고 여타의 자료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민 감독이 이 다큐를 완성하기 위해서 무척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은 대표에게도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 김대중 대통령이 내년 24년 1월 6일이 되면 탄생 10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김대중 100년이 한국 현대사의 100년이니까 어떻게든지 이 100년에 맞춰서 이 다큐 영화가 개봉되면 좋겠다고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김대중 대통령은 평생 민주주의, 인권, 평화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5번의 죽을 고비를 겪고 6년간 감옥 생활을 하고 40여 년간 망명, 연금 감시당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도 한 번도 좌절하지 않고 국민과 역사를 믿고 또 불의한 권력에 타협하지 않도 물리치고 양심적인 소위 행동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이름도 가지게 됐는데요. 마지막 80년 신군부에 의해서 사형 선고가 내리기 직전에,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다큐를 하면서 그동안 정보 수사기관에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사찰 기록과 압수해 갔던 모든 문서들을 정보 공개를 해달라고 몇 차례 했지만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단편적으로 얻어온 그런 것들 속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80년 신군은 이학봉 합수국장을 통해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우리한테 협조하면 살려줄 뿐만 아니라 대통령직 외에는 뭐든지 원하는 거 다 해주겠다 했을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나도 죽는 것이 두렵지만 국민과 역사를 배신할 수는 없다. 나는 국민과 역사를 믿고 그대로 가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마지막 사형 운동가 내리는 재판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 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 재판 과정에서 재판관을 입만 뚫어지게 쳐다봤다.
그래서 입이 앞으로 나오면 무기 이렇게 되니까 내가 살 수 있겠구나. 근데 입이 옆으로 보면 사형 이렇게 되니까 나는 죽는구나. 그만큼 대통령은 5번의 죽을 고비 속에서 죽음을 담담히 맞이한 건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고통이 얼마나 한 건가를 그분이 여실히 느꼈죠. 그리고 결국 김대중 대통령에게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1980년 12월 초에 김대중 대통령은 육군교도소에서 이런 글을 씁니다. 우리 국민은 우수하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아서 민주주의도 하고 경제발전도 할 거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일제식민지 6.25 전쟁 등 많은 수난을 겪으면서 국민들 사이에 원한들이 많은데 이 원한을 잘 해결하지 않으면 이런 발전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이 원한을 해결하는 길은 법의 정의만 가지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다. 그것은 잘못하면 법의 악순환에 대해서 보복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 사이의 원한과 미움을 해결하는 길은 용서와 화해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형 언도를 받고 죽음을 앞둔 이 김대중 대통령이 마지막 쓴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81년 1월에 그 감옥에 수사관이 찾아왔을 때 김대중 대통령이 수사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산업사회가 지나고 정보사회가 오는데 정보사회가 오면은 컴퓨터를 쓰고 인터넷을 통해서 지식정보가 창조로우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앞으로 나아갈 길은 거기다. 그래서 그런 설명을 자세하게 합니다. 사형당하는 대통령이, 사형당하는 정치인이 대한민국의 국민과 미래를 걱정하면서 얘기하는 그 모습은 정말 뭉클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에 김대중 대통령이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되고 청주교도소로 이감된 후에 1년이 넘어서 1983년 12월에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망명을 가게 됩니다. 근데 미국 망명 가서 돌아올 때가 85년 2월입니다. 그러니까 한 3년 좀 될 정도로 계셨는데 그때 한국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망명 가서 편히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좀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은 3년이 안 되는 그 기간 동안에 미국에서 150여 회 강연회를 전국을 다니면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역설하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교민뿐만 아니고 미국 정치사회, 대학사회 지성인들과 대화하면서 갔습니다. 바로 그래서 거기가 길 위의 김대중입니다. 그 길 위의 김대중, 그 김대중 대통령은 언제나 국민과 역사를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다큐를 통해서 김대중 대통령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영화 속에서, 다큐 속에서 우리의 어제를 보고 오늘의 현실을 보고 대통령이 꿈꿨던 내일의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의 행복을 같이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김성재 상임이사님께서는 조금 일찍 일어나셔야 되기 때문에 미리 좀 말씀드리려고 잠시 길게 말씀드렸고요. 이제부터 우리 민 감독님 또 최남희 대표님, 정진백 회장님 순으로 아주 짧은 인사 드리고 기자 여러분들 질문을 듣고 또 마지막 마무리 인사하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봉하는 소감 짧게 감독님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많은 분들이 와서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많은 관객들이 봐서 김대중 대통령이 어떤 분이었는지를 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영화를 만들었고 그걸 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리시나요? 네. 제작을 같이 한 시네마 역사인들이 최남현입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선보인 상황에 있으니까 되게 많이 떨리기도 하고요. 또 1월 10일 개봉을 앞두고 다큐멘터리한 장르 그리고 제작비가 적게 든 작은 소규모 영화가
극장가에서 얼마나 많은 관객분들과 만날 수 있을지 극장을 준비하고 또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불편 없이 영화를 잘 볼 수 있도록 하는 준비를 하는 마음도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20일 남았는데요. 저희 오늘부터 예매를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좀 볼 수 있도록 그런 예매 운동을 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계신 분들도 이런 작은 영화, 그렇지만 100년의 역사를 담고 있는 영화가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같이 기록을 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추모사업회 정진배 회장님 말씀 인사 말씀.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대중 추모사업회 일을 보고 있는 정민백입니다. 제가 김대중 대통령 다큐 영화를 기획한 것이 만 10년이 흘렀습니다. 생전에 계신 이 여사님의 쾌양 승낙을 받고 진행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김대중 대통령의 육신은 2018년 8월 18일 떠나가셨지만은 이어른의 정신, 혼을 어떻게 염을 할 것인가, 그 염쟁이 입장에서 이 영화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탄신 100주년을 눈앞에 두고 기리의 김대중이 완성된 데 대해서 참으로 가슴이 벅차고, 이 벅찬 가슴을 더구나 이 언론인들 앞에서 전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성원과 부탁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자님들 그 질문을 받고 답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진행자가 마이크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마지막에 1987년에 광주에서 이제 시민들과 만나는 모습으로 끝을 냈는데요. 사실 그 이후에도 파란만장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는 어떤 장면으로 영화를 마무리할까 궁금했는데, 그 장면으로 이제 영화가 문을 닫아서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감독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영화를 이 장면으로 끝내야겠다라고 결심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제가 다큐멘터리 감독이고 동시에 영화 감독이기 때문에 어떤 마지막 장면이 의미에 있어서도 충분한 어떤 인상을 줘야 되지만 저는 볼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장면이 저한테는 되게 처음 봤을 때 되게 압도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 장면을 봄으로 해서 제가 잘 이해하지 못했던 어떤 김대중 대통령의 마음 또는 생각들을 이해하게 된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면을 통해서 관객들한테 그런 제가 이해했던 마음, 이해했던 것처럼 관객들도 김대중 대통령의 어떤 마음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장면을 마지막 장면으로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은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그 의회주의자, 또 민주주의자, 또 대중정치인, 그리고 역사의 질곡을 짊어진 지성인, 그런 다양한 면모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면을 좀 부각시키려고 마음을 두셨는지 그 감독님의 좀 의도를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작 보고회 때 그 텀블벅 펀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또 앞으로 상영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어가는지 그런 것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독님 먼저 답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최 대표님이 답하시겠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정치인으로서 보여지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계속해서 정치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고, 그게 이제 본인의 의사와는 다르게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그렇지 못했던 적도 있었지만 결국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 제 해석이긴 하지만 미국에서 또 한국으로 돌아오셨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강조하고 싶었던 건 정치인으로서 김대중이 어떤 생각과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봐주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네,
기획 김대중을 이제 제작을 준비를 하고 마무리되면서 관객들과 만나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좀 더 많은 극장을 확보하고 또 많은 관객분들이 좀 더 이렇게 쉽게 영화를 볼 수 있도록 극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덤블벅이라는 플랫폼이랑 후원을 진행했었습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 했었는데요. 텀블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셨고 또 텀블벅 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좀 미처 늦게 알게 됐다고 또 연장 요청을 주셔서 저희가 그 별도의 구글 폼을 통해 가지고 지난 15일까지 총 45일 정도 저희 기획인들에 대한 후원에 대한 어떤 과정을 거쳤었고요. 저희가 목표 금액을 5천만 원으로 잡고 시작했었는데 결과적으로 한 5억 정도 금액이 모였었고요. 인원으로 한 10,000명 정도 분들이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29일까지 그렇게 후원해 주신 분들 대상으로 전국 13개 도시에서 지금 이제 10,000명을 대상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그분들이 보시고 또 이후에 많은 분들에게 또 영화에 대한 얘기를 오늘 여러분이 보셨던 감동을 나눠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시사와 함께 그 후원해 주신 분들의 또 후원금으로 내년 1월 6일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 날 올해 20이 되는 전국의 20살 되는 청년들 2,000명에게 전국 13개 도시에서 2024년 1월 6일 오후 4시에 전국 13개 도시에서 2,000명의 청년들에게 김대중 대통령의 삶과 뜻과 민주주의에 대한 의지가 담겨있는 영화 기획 김대중을 또 보여주려고 생각합니다. 저희 제작진과 작품이 순항할 수 있도록 45일 동안 후원과 마음을 도와주신 만여 명의 후원자분들 그리고 그 후원자분들 힘으로 영화를 보게 될 청년들 대신에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힘을 이어서 오늘부터 저희가 18일 오늘부터 12월 18일 오늘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개봉을 앞두고 한 22일 동안 또 예매 운동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영화와 달리 저희가 3주 앞두고 극장 예매를 열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전국의 독립예술영화관들이 같이 예매를 열어주셨고 멀티플렉스 분들은 저희가 구글 폼을 받아서 예매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기 때문에 오늘 12월 18일 오늘부터 개봉일인 1월 5일까지도 전국의 13개 영화 100주년 기념 상영위원회와 함께 예매운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27개 도시에서 1월 6일 생신을 맞춰가지고 같이 상영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을 아시는 또 김대중을 기억하시는 또 김대중을 알고 싶어 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국내외적으로 상영위원회를 조직해가지고 지난 6개월 동안 준비해 왔고요. 그 결실과 또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많은 분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독님께서 정치인으로서 김대중을 보여주고 싶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탄생 100주년이기도 하지만 돌아가신 지가 이제 35년 정도 됐는데 지금의 한국 정치 상황에서 가지는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를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라든가 정치인들의 시사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치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영화를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신지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정치인 감독님 대답하시기 전에 돌아가신 지는 이제 한 14년 됐고 아마 내년이면 15년째 된 것 같아요. 그건 좀 정정하고 답변 감독님 하실 수 있는 말씀 편하게 하십시오. 현재적인 의미를 그건 제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저는 현재적인 의미 때문에 이 다큐를 만든 건 아니었고 김대중 대통령이라는 꽤 훌륭했던 정치인이 어떻게 한국 사회를 헤쳐나가면서도 자기의 신념이나 이상 같은 걸 잃지 않고 그것들을 결국에 실현했는지를 보여주려는 다큐였기 때문에 그게 정치적으로 상황에 따라 해석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읽힐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제 초점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정치인이 있었고 이런 정치인이 지금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돌이켜보는 게 되게 중요한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답변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정치인들이 이 영화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볼 것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정치를 했던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하나의 영화이자 동시에 어떤 훌륭했던 인물을 다루는 평전으로서 보고 본인이 필요한 부분들, 본인이 느끼는 부분들을 제대로 가져갔으면 좋지 않을까, 뭐 이게 제 생각입니다. 내가 한 말씀 보태면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치를 하겠다고 결심한 것은 갑자기 닥친 6.25 전쟁 속에서 민족의 순환을 보고 길에 가면서 목포까지 가면서 그 비참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든지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는 것과 그런 전쟁 속에서 부산의 이승만 정권의 독재를 연장하는 정치 파동을 보면서 정치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바로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정치 입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바로 지금 우리가 영화를 보고 있는 김대중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이 생각한 정치와 현실의 정치의 정치적 가치의 차이나 목적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도리어 현실 정치가 좀 제대로 된 정치를 이 영화 통해서 보면서 다시 깨우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3부까지 만들어진다 말을 제가 들었었는데 혹시 3부가 만들어지는 게 확정이 된 건지,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2부하고 3부는 각각 어떤 내용으로 그렇게 각각 당기게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개봉 시기는 각각 또 어떻게 나뉘게 되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보완할 게 있으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현재 확정된 거는 1월 10일 날 기류의 김대중이 개봉된다는 것, 이것 확정이고, 그 이후의 얘기는 가능성만 있는 거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하 감독님께서 좀 보완해 주시면 좋겠는데, 원래 세계 전체를 다루려고 하셨고, 그 다루려면은 적어도 4시간 가까이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100주년, 탄생 100주년에 맞추기도 좀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 민하 감독께서 이제 중간 버전을 보여주시고, 그때 저희가 토론을 한 결과 현재 작품 방향을 수개월 전에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 편 이후에 민 감독님이 그동안 더 준비해오고 작업해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아주 민 감독님 개인 의견을 좀 듣고 싶고, 저희 추후에 의논해가지고 완성 시기나 이런 거를 계획할 거거든요. 근데 기왕 물어보셨으니까 솔직하게 대답한다는 측면에서 감독님께서 이어서 대답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또 하나 기획한 것은 그것도 저희들 이제 내부 이야기인데요. 97년 수평적 정권 교체가 되게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 1년만을 다룬 작품도 원래 같이 기획이 됐었고, 그것도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는 할 수 없지만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는 것 정도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뭐 후속 작품 계획이 있으신지 감독님 아주 사적인 말씀 하시죠. 이거는 그렇게 제작이 될지는 뭐 어쨌든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면 87년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선택을 했었고, 제가 익숙한 이야기들은 아마 제 세대에서 익숙한 이야기들은 그 이야기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당시에 저는 어쨌든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었고, 근데 그 부분을 좀 굉장히 이해해보고 싶었어요. 그게 아마도 87년까지의 대통령의 생애를 보면 그 이후의 선택들이 이해되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87년 그냥 끝나는 것만으로도 이분의 어떤 생각이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구나. 이래서 이제 일부는 이렇게 다뤄졌던 거고,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그 이후에 대통령이 했던 일들의 공과 가를 조금은 그분을 이해한 상태에서 공과 가를 더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래서 일부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고, 그 이후의 작품은 조금 더 공대로 과는 과대로 제 의견을 가지고 한번 바라보고 싶은 것이 제 욕심입니다. 그 이후에 대통령이 되셔서 하신 일들까지 포함해서요. 그 제작진의 바람은
조금 전에 두 분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여쭤보신 기뢰 김대중, 또 방금 민항기 감독께서 얘기한 그 이후에서 대통령실 얘기까지 담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정치인 김대중의 삼전체를 후세 세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완결이 되지 않겠나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초의 대한민국 정치사 최초의 수평적 정권 교체였던 역사적 사건까지도 같이 담는다면 2+1로 충분히 이제 저희가 영화인으로서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의 그 영절에 바치는 작품에 합하지 않을까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긴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리의 김대중을 첫설을 보이면서 이게 어떻게 바라봐 주실지, 또 관객분들이 어떻게 다음 편까지 기대할 수 있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긴장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편이 기리의 김대중이 좀 많은 분들에게 보여지고 또 그 힘으로 나머지 부분도 좀 완결을 해서 시간이 흐르더라도 김대중 대통령님에 대한 영화적 혹은 영상적인 어떤 걸 떠올릴 때 이 영화가 좋은 어떤 참고로 또 같이 볼 수 있는 영화로 보일 수 있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 분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독님, 자료가 굉장히 희귀 자료가 많고 못 봤던 자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셨고 특히 그 안기문학계 이게 그 미국 자료 이런 자료들은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보기 힘들었는데 보면서 굉장히 고생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료 관련한 얘기 좀 해주시고 이은 감독님, 연필님은 주로 이 다큐멘터리랑은 좀 멀었는데 어떻게 이게 다큐와 인연을 맺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김성재 대표님께는 이게 공교롭게 1월 10일입니다. 내년 총선이 4월인데 석 달을 앞두고 이게 개봉이 되는데 정치적 함의가 있을까요? 자, 질문입니다. 정치적 함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2시에 VIP 시사에도 그런 정치적 어떤 생각을 하고 한 게 아닌데 그분들이 관심이 있어서 보시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김대중 대통령은 언제나 국민과 역사를 바로가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국민과 내일의 미래의 대한민국 국민을 볼 수 있는 그런 길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장관님 약속 때문에 일어나시고 감독님께서 묻고 다음 질문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자료는 다행히도 김대중 센터와 김대중 도서관이 있어서 그 분들이 미리 오랫동안 작업하셨던 것들을 제가 이제 받아서 볼 수 있게 된 기회를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자료 구하는 데는 보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걸 편집하는 데는 오래 걸렸지만 자료를 구하는 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수월하게 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희귀 자료들이라고 말씀하셨던 80년대 당시에 청주교도소의 연애 장면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은 김대중 평화센터에 있었던 걸 저희가 받았었고요. 그게 출처와 유래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김대중 대통령 재임 시절에 대통령께서 전달해 줬고 대통령께서는 당시에 기록비서관에게 나의 사후에 공개하라 라고 해가지고 한 번도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다가 이번 저희 기리의 김대중에 처음으로 공개를 하게 될 겁니다. 심작하게로는 아마도 그렇다면 현재 저희가 확보하거나 봤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당시에 대통령께서 감옥에 있거나 혹은 또 수감됐을 때 그런 자료들이 당시에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명필름이 다큐멘터리를 잘 안 한 것 같고요. 2018년에 평창올림픽 직후에 우리 사회가 남북 관계가 굉장히 급속도로 진전됐습니다. 그때 좀 개인적으로 충격을 받았고 남북 탁구 선수들이 단일팀을 만들어서 중국을 이기는 거를 제가 우연히 스포츠 경기를 보고 나서 그런 현실적인 변화를 보고 이제 남북 탁구 단일팀을 소재로 한
그래서 남북 관계를 집중적으로 조명해서 이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를 좀 공부하는 다큐멘터리를 기획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천하영 대표한테 제안을 드렸고 민항기 감독님한테 제안을 드려서 저희가 이렇게 한 팀이 됐었는데 2018년에 2019년이 돼서 쭉 작품을 준비하는 과정에 하노이 노쇼가 일어나고 노딜이 되고 약간 좀 그 이후에 작품을 진행했는데 너무너무 경색되니까 그 프로젝트가 굉장히 길어지게 됐고 그러는 와중에 아마 옆에 이 자리에 같이 계신 우리 정진백 회장님께서는 10여 년 전부터 이 작품을 2013년부터 기획을 해오셨고 올해 이제 진행을 하시다가 명필름도 좀 같이 하자 다큐 그래서 마침 그때 저희 팀이 여력이 됐죠. 제일 결정적인 거는 남북 관계를 취재하다가 김대중 대통령의 그 6.15 2000년 6.15가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 그리고 평화에 대한 노력이 얼마나 지대했는지를 저희가 깜짝 놀라서 마침 그 강한 존경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 이런 제안이 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한 4년 동안 우리 팀이 함께 작업해서 오늘 이런 날을 맞이했습니다. 꼭 보여주고 싶었던 장면 중에 하나는 그 김대중 대통령이 교도소 안에서 그 수사관들한테 그 인터넷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 이 영화를 끌고 가는 플러스 안에서는 그 장면을 보여주기 좀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을 빼고 다른 장면을 넣은 거죠. 그래서 그 장면이 워낙 또 제가 봤던 놀라움이 있어서 그 장면을 봤을 때 관객들도 그 장면을 보면 굉장히 놀랍고 이분을 전 대통령을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았는데 이 영화를 끌고 가는 흐름에서는 약간 좀 벗어난 것 같아서 그 장면을 뺐어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다면 아쉬운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 장면은 그 교도관에게 80년대인데요. 지금 현재 이틀의 상황 그리고 지금 취리 같은 이렇게 AI 인공지능 같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본 저희 20대 중학생들도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80년대에 집집마다 전화기도 잘 없던 시절인데 휴대전화는 개념도 없던 시절인데 이미 인터넷 개념을 얘기하고 시위의 인공지능 개념을 얘기한다는 얘기였기 때문에 좀 전에 명희 감독도 얘기했었지만 저희 모두 좀 놀랐었고 시대를 그 30년 이상 앞서갔던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좀 전달하고 싶었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네, 이제 그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질문 있으시면 한 질문 받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다시 감독님부터 간단하게 이제 마무리 인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화 또 보시고 또 이렇게 질문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예, 오늘 12월 18일부터 1월 5일까지 저희가 또 적극적 예매를 하고 있습니다. 극장이 열려 있고요.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제가 1월 10일 수요일에 개봉을 하는데 저희가 상영관을 알 수 있는 것은 기존의 구조라면 1월 8일 월요일 날 저희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기대 김대중을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이 영화의 상영관을 알 수 있는 정보는 1월 8일, 1월 9일 이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이렇게 오랫동안 공들여서 또 많은 분들에게 보일 필요한 영화가 접근이 너무 차단될 것 같아서 저희가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논의를 해서 독립예술영화관들 또 멀티플렉스의 대관 등등을 통해서 오늘부터 1차 개봉 예정 극장에 예매를 열었고요. 다음 주, 그 다음 주 2차, 3차 예매를 열어서 더 많은 분들이 더 빨리 상영관을 알고 예매를 해서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 관련해가지고 기대 김대중이 처음으로 시도하는 또 개봉 배급 방식이니까요. 주목해 주시고 또 많이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장민백 부장님. 그러면 이걸로 오늘 기자간담회를 마치고 잠시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면 보겠습니다. 분명
김대중 파이팅 한 번만 해주세요. 기대 김대중 파이팅. 네, 우측도 한번. 네, 우측 보고. 기대 김대중 파이팅. 네, 감독님 혼자서 한번 찍겠습니다. 정면 보시고 감독님. 앞에 비켜요. 자, 근데 감독님도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자, 감독님 쭉 한번 봐주세요, 다시. 좀 내리고 똑바로 서서 붙여.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유와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이 있는 곳에 김대중은 항상 있을 것입니다.